궁금하게 많으신가 봐요. 영양제라고 써있나요, 얼굴에? 먹는 순간 나는 뿜었잖아. 짜증도 나고 막 개운치 않네요. 아니면 영양제 좀 드셔보시죠. 판토텐산. 이게 어려운데 안 먹으면 안 빠져. B1, B2, B6, 판토텐산, 비타민 B12. 다 아니야? 아 자리를 깔았어 지금. 알았어. 세수도 하시고 지금 아주 별짓 다 하고 앉았어요. 아니 어떻게 카메라 앞에 이렇게 자리를 잡냐고. 끼가 있어. 끼가 데뷔시킬까봐 끼가 있어 아주 그냥. 식빵 굴리고? 식빵 굴라고 여러 가지로 하는 거지. 안녕 든든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참 여러분들의 글을 보면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너무 친해진 듯한 느낌, 서로의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를 딱 보시면 유독 영양제 뭐 드세요? 이게 뭐죠? 궁금하게 많으신가 봐요. 영양제라고 써있나요, 얼굴에? 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영양제가 그게 아니라 10년도 채 안 됐어요. 30대 때? 30대 무슨 영양제를 챙겨 먹어. 아는 게 있어야지 먹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커뮤니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드세요? 뭐 좋아요? 저도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비타민이 아니라 몸에 좋은 그 무엇. 그때부터 알게 됐는데 진짜 좋은 거는 무리해서라도 따라 해보고 싶은 심리가 그 젊은 엄마 시절에는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A사 거 타려면 뭐 회원 가입을 해야 돼. 누가 회원인데 거기랑 친하면 뭐 몇 % 세일을 해주고 막 이런 게 막. 저도 한번 사봤는데 뭐 책을 보니까 좋더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안 먹어도 안 죽는 거는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먹으면 죽는데 그때는 모르는 거지. 이게 오래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도 있었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비타민 이거 씨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막 이제 이러던 시절이니까 근데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지속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누가 또 아는 사람이 요즘 뭐 강남에서 뜨는 거래, 또 하와이, 마우이 섬 거래, 돈이라고 한 병에 뭐 2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래. 먹는 순간 나는 뿜었잖아. 어우 얘 이거 맛이 왜 이러니? 맛있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 돈 썼지. 아유 맛이 이래서 다행이다 얘. 이유가 없이 쑤시고 아프고 몸이 무겁고 피곤한데 잠이 안 와. 근데 난 손이 왜 이렇게 아프죠? 너무 무거워요. 막 짜증도 나고 막 개운치 않네요. 뭐 이제 이런 거를 가정의학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갱년기는 아닌데 피로도가 누적되고 에너지 대사도 안 되고 그런 현상이 난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게 좋다. 아니면 영양제 좀 드셔보시죠. 그 비타민을 그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게 좀 새로웠어. 판토텐산, 비타민 B6, 그다음에 유산균 이렇게 먹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뭔 말이야 저게. 그러니까 일단 주세요. 먹어볼게요. 매일 먹으면 되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 궁금증을 갖는 건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비타민 B6가 뭐야? 트립토판은 뭐지? 판토텐산. 이게 어려운데 지금은 검색을 막 하잖아요. 휴대폰도 이따만한 벽돌만한 거 들고 다니는 시절이었으니까 그 책을 사봐야 되겠다. 비타민에 대한 책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먹으란다고 다 먹고 다음날 좋아지면 괜찮은데 이게 다음날 좋아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첫 책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비타민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었어요. 그 비타민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며 그 비타민의 종류는 뭐가 있고 아주 기초 조금은 알고 관심 가지니까 먹을 때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서점이 저는 지금도 참 좋은 게 가면 이렇게 종류별로 쫙 있잖아요. 어머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하네. 어머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책들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되니까 먹어줘야 된대. 채소, 야채 이런 거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진짜 채소는 그렇게 푸르지 않다. 그 채소가 푸르야 되는 거 아닌가? 뭔 말이야? 이렇게 유기농 친환경 마크는 무조건 안전하다? 퀘스천 마크. 그럼 아니란 말이야? 당신이 몰랐던 식품의 비밀 33가지 이러면 무슨 비밀일까? 합성 첨가물의 진실. 비타민과 미네랄 미리 챙겨 먹는 게 좋을까? 하면서 표도 나왔어요. 이런 데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해놨네. 자,
재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대사전. 그러다가 이제 조금 멋내면 기네스 벨트로가 자연식을 한대. 이 언니도 고추장도 알고 고춧가루도 알고 네, 굉장히 동양 음식, 한국 음식을 즐겨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역시 우리 음식에 답이 있었어. 비타민에서 식사, 음식, 재료 알다 보니까 결국 가지는 게 뭐냐 하면 호르몬이 또 나오는 거야.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샀는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당신은 그 나이에 다이어트 하면 안 돼.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 완전히 뒤통수 맞아. 뭐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몸이 뚱뚱하고 날씬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면 언제든 날씬해질 수 있고 의지대로 할 수 있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비타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여쭤보시니까 저는 비타민 어디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타민은 우리가 알아야지.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체질이 다르고 습성이 다르고 그죠? 그리고 먹는 게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정답은 없어요. 저한테는 20가지 비타민이 필요한데 여러분한테는 어떤 사람은 5가지만 먹어도 될 수 있고요. 10가지만 먹어도 될 수 있고 그걸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할 때 수필까지 간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지금도 지옥일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전문가를 만나니까 저도 책에선 읽었는데 선생님 그게 맞나요? 네, 그게 맞는데 나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마구잡이로 조금씩 읽었던 게 선생님하고의 대화에서 약간 매칭 포인트를 찾기 시작하면서 내 거를 얻어가게 되더라고요. 박용훈 선생님하고 그냥 방송에서 제가 라디오 하면서 만났었는데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시지만 비만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고 비만은 염증이다. 그래서 그 염증을 해결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박용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칠하신 분이에요. 그 까칠함이 너무 좋아. 살을 좀 빼볼까 봐. 이렇게 해서 만났죠. 가면은 살을 빼주는 약을 주는 줄 알았어. 그리고 운동하라 그러고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오메가3, 비타민C, 유산균 이 3개를 딱 처방해줬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부터 먹어야지 비만을 잡는 첫 번째 원인부터. 그게 몸에 붓기를 빼는 작업, 염증을 없애는 방법. 그러면서 함께 동반돼야 되는 영양제가 이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타민C는 폭탄으로 먹어야 돼. 오메가3도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하루에 2알을 먹어야 되는 오메가3인데 나는 4알을 먹을 때도 있어요.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그거를 전문가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살 빼는 약 처방받아 한 달 만에 살 막 5kg 빼고 막 10kg 뺐다고 막 그러려고 그래서 갔는데 뭐야 나 지금 급한데 지금 나이가 몇인데 급해서 될 일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일단 빼놓고 해결하자고요. 제가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빠져? 안 먹으면 안 빠져? 그럼 안 먹으면 안 빠져. 배만 고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정말 실험을 진짜 해봤는데 한 달을 인바디 하는 거를 선생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손을 올려놓고 아침마다 인바디를 해봐. 밥을 굶고 안 먹어도 인바디를 하면 지방량은 그대로고 근육량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방이 안 빠질까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나 고기 한 점도 안 먹었는데. 지방을 내놓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먹어도 지방을 내놓는 몸으로 몸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는 막 쑥쑥 거기다 잠까지 잘 자주면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원리를 알고 나니까 묘하게 위로가 되면서 묘하게 도전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예, 해보자. 그래. 그러면서 이제 심화학습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영양제에 관한 나에게 맞는 내 나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증상에 관계돼서 내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시더라고. 그 지점도 내가 알고 나니까 보여요. 선생님은 나한테 내가 말하는 증상에 대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내 몸의 현상들. 선생님하고 내가 맨날 이렇게 붙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지금 왜 이러죠? 이러고 맨날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기초해서 제가 나 이걸 좀 더 먹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거 물어보죠. 이거 더 먹어도 되죠? 네, 수용성이니까 마음껏 드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지용성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묘하게 이렇게 디졸브가 된 게 뭐냐면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제조사를 직접 현지를 가게 되면서 이제 비타민에 대한 어떤 그 원료에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고 성을 언급한 건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예, 엄청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럼 비타민을 정말 잘 만드는 회사의 비타민을 한번 수입해서 방송에서 판매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냈는데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하고 또 이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만드는 거는 있지만 수입 완제품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나라가 독일에 출장 가면 레포마우스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레포마우스라는 데는 유기농 제품만 판매를 하는데 영양제 코너만 가면 그냥 눈이 팍팍팍 옷가게 가서 이게 흥분되는 게 아니라 제 경우에는 비타민 B6가 천연이야? 어머! 스피루리나가 스위스 건데 저런 꽃에서 뽑아? 막 이런 거에 막 정말 트렁크 하나에 가득 채워서 옷은 안 사요. 예, 그릇은 사는데. 예. 트렁크 하나는 그릇, 트렁크 하나는 약. 약. 그래서 저는 백인 백으로 트렁크를 2개. 올 땐 트렁크가 4개. 아, 지금은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일단 비타민 C, 오메가 3, 유산균, 비타민 B군인데 갱년기라 비타민 B1, B2, B6, 판토텐산, 비타민 B12. 아니야?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비타민 그냥 너무 많아갖고 제 약장 보물 창고 한번 보시죠. 뚫려 어쩔 거야. 아이고 꼬꼬꼬꼬. 어머, 진짜 카메라 보는 것 같아. 보이나 봐. 자, 이게 제 소중한 약장입니다. 네, 아우 재산이죠. 여기다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담아서 그날 먹을 걸 먹는답니다. 보여드릴까요? 뭐뭐 먹는지?